안녕하세요. 국립서울현충원 학예전문교육관 엄태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 김재현 중위님의 기증유품 전체를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 김재현 중위께서는 만 21세의 나이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고 1951년 9월 8일 강원도 홍천지구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이후 1959년 11월 25일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시어 현재 33번 묘역 1025번 묘지에 잠들어 계십니다. 고 김재현 중위의 소중한 유품은 고인의 동생이신 김재형님께서 고인의 국가에 대한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자 올해 7월 국립서울현충원에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 김재현 중위의 유품은 6.25 전쟁 전후 작성된 편지 등의 우편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인께서 가족 3분에게 보낸 편지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들은 편지를 읽는 수신자에 따라 형식과 내용을 상이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아버님께 보낸 이 편지는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세로쓰기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줄바꿈의 방향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한자로 표현하면 우종서가 되며 구한말 서구의 가로쓰기 방식이 들어오기 전에는 편지나 공문서 같은 모든 기록물들은 이와 같은 쓰기 방식으로 서술되었습니다. 필사도구는 파란색의 현대적 볼펜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술 형식으로는 한문과 한글이 섞인 국한문 혼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통식의 한자 단어나 4-5글자의 한자 성어와 같은 한문 편지에서 보이는 표현들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과 어머님을 의미하는 부주임, 모주임, 매우 죄송함을 의미하는 죄송심만, 어떠하다를 의미하는 여하, 웃 어른의 몸을 높여 부르는 존체 등과 같은 표현입니다. 한글 표현 또한 하옵신지, 하나이다, 이로소이다, 마옵시며와 같은 편지의 수신을 존중하는 격식을 갖춘 서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가족의 안부를 여쭙는 동시에 특히 전시의 군복무에 종사하는 군인으로서의 각오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어머님께 보낸 편지는 한자 없이 순 한글로 쓰여 있고 세로쓰기가 아닌 가로쓰기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줄바꿈의 방향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자로 표현하면 좌행서가 되겠습니다. 서술의 내용은 어머님께 보낸 편지인 만큼 어머님 앞에 올린다는 의미의 모주전상서, 현이가 써 올린다는 의미의 현상셔와 같은 격식을 갖춘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한편으로 하셨지요, 왔는지요, 입니다와 같이 아버님께 보낸 편지보다는 한층 부드럽고 친근한 표현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 또한 전시 상황과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게 푸르는 날씨의 평화로운 풍경, 고향 이야기를 하는 여유로움, 그리고 사랑스러운 막내 동생과 누님의 안부를 묻는 정 깊은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유품의 기증자이신 동생분께 보낸 편지 또한 순 한글 편지이며 좌행서의 가로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수신자가 동생이므로 자연스럽게 낮춤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목에 사랑하는 동생 혁군의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 형님이신 고인이 동생을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애정의 표현 가운데서도 공부를 잘해야 부모님께 효도를 바치는 것, 소학교의 상급생인 4학년으로서 모든 행동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 공부도 중요하지만 행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과 같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상대적 어른으로서의 타인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전통적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편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인이 동생의 교육을 위하여 당부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소학교 졸업 후 서울에 있는 한국에서 제일 가는 중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책을 볼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책만 보아서는 안 되고 매월 나오는 소학생 잡지와 같은 다른 좋은 책도 보아야 한다는 것 등을 말하고 있으며 1년 동안 공부한 결과를 알기 위하여 번호까지 달아가며 여러 숙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 숙제는 첫째, 배운 모든 과목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 보낼 것, 둘째, 위문문 3장을 가장 잘 쓰는 걸로 재미나게 써서 보내되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 것 등이고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통해 고인께서 학식 깊은 집안의 장남으로서 형으로서의 책임감과 동생에 대한 사랑이 깊은 분이셨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한 집안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강하게 인식하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3통의 편지를 넣은 봉투에는 고인이 속했던 부대 등과 함께 당시의 우편 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봉투의 입구면을 살펴보면 고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3줄의 기록과 원형의 인장이 1개 찍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줄의 기록은 전통적 방법으로 세로 쓰기를 하였으므로 줄바꿈의 방향이 우측에서 좌측이 되었습니다. 3줄 중 첫 번째 줄에는 보병 제7169 부대, 야전우체국 제1308 부대, 제3중대라는 기술이 보입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우선 첫째 줄에 보병 제7169 부대는 제8보병사단을 의미하고 해당 사단의 야전우체국을 통해 송달된 우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줄 마지막에 기부는 일본식 표현으로서 우리의 한자식 표현으로는 전교라고도 하며 봉투에 이를 써 넣으면 다른 사람 혹은 기관을 거쳐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제8사단의 야전우체국을 통해 송부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야전우체국은 1951년 11월 16일 최신부령 제18호에 따라 군사우체국으로 개칭되었는데요. 따라서 야전우체국이라는 명칭의 사용은 자료의 연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의 제1308 부대는 연대급 혹은 대대급 부대 번호로 판단되며 제8사단에 배속된 부대 중 하나일 것인데 그 뒤에 제3중대가 기록된 것을 보아서는 바로 상위 제대인 대대급 부대의 번호로 보이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동생에게 보낸 편지 말미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 고인은 제3중대의 제2소대 소속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줄에는 아버님께 보낸 편지 말미와 동일한 표현으로 유자현 상서가 쓰여 있는데 자식인 현이 써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좌측 상단에는 원형의 소인이 찍혀 있는데요. 이는 당시 군사우체국의 소인으로서 상단의 표기는 흐릿하지만 타 사례를 고려해 볼 때 한자 군사우체국의 줄임말인 군우인 것으로 보이고 하단에는 별 3개가 도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의 안쪽 원 위아래에는 빗금이 그어져 있는데 이러한 빗금이 있는 군사우체국 소인은 대체로 1950년 전후에 사용된 형식으로 파악됩니다. 원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 안에는 몇 개의 숫자가 보이는데 이는 소인이 찍힌 날짜를 가리키며 이렇게 날짜가 찍히는 도장을 아울러서 일부인이라고도 합니다. 비교적 선명히 보이는 뒤쪽의 9와 15는 9월 15일을 의미하는데 그 앞의 숫자는 매우 흐릿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숫자 4임을 알 수 있고 그 앞의 표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날짜 표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광복 전후에는 연대를 표기할 때 기준이 되는 해, 즉 기원으로서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력기원이 아닌 단군기원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서력기원으로는 2023년인 올해가 단군기원으로는 4356년인 것과 같고 양 기원의 차이는 2333년이 됩니다. 우리의 건국신화에서 단군 왕건께서 고조선을 기원전 2333년에 세우신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면 소인이 표기하고 있는 날짜는 단군기원으로 표기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숫자 4는 단군기원으로 연대를 헤아렸을 때 1951년을 의미하는 단기 4284년의 뒤 2개 숫자인 84의 두 번째 숫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소인이 찍힌 날짜는 서력기원 기준 1951년 9월 15일인 것입니다. 군사우편에는 이와 같이 원형의 소인이 날인되는데 시대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그 변화상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편 봉투는 영어 에어메일이 도안되어 있는 국제 우편 봉투인데요. 당시 미군 부대에서 사용하던 봉투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봉투를 뒤집어 반대쪽 면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줄의 기록 중 첫째 줄에는 고인의 고향집 주소인 경북 안동읍 법상동 71이 한자로 쓰여 있고 둘째 줄에는 고인의 성함과 함께 한자 본제 임납이 쓰여 있습니다. 본제 임납은 본가로 들어가는 편지라는 뜻인데요. 자신의 집으로 편지를 붙일 때 편지 겉봉에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 왼편으로는 먼저 한자 군사우편이 쓰인 방형의 남색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요. 이 날인은 1951년 7월 19일에 제정된 군사우편법 시행규칙 제2조 군사우편물의 발송인은 그 표면에 군사우편이라 주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좌측란에
한자 검열이 있고 우측란에 붉은색의 원형 도장이 찍혀 있는데 군사 우편인 만큼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좌측에 한개 글자가 지어진 채로 하이픈과 숫자 2가 있는데 군사 용어에서 정보 참모를 가리키는 S2를 표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S1은 인사참모, S3는 작전참모, S4는 군수참모를 의미합니다. 봉투의 정보에 따르면 이 세 통의 편지가 군사 야전 우체국에 접수된 것은 1951년 9월 15일입니다. 그런데 고 김재원 중위께서 전사하신 일자는 동년 9월 8일로서 그렇다면 이 편지들이 안동의 고향집에 도착했을 당시 고인께서는 이미 전사하신 뒤였던 것입니다. 고인께서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3일 내로 답장을 붙일 것을 당부하며 답장을 받으면 또 편지를 하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던 것입니다.